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2월 6일 한능검 50일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총평도 올렸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평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해설이랑 더불어 총평도 이 해설을 통해서 같이 다루겠습니다. 일단 이번 50일의 경우에는 솔직히 평가하면은 개정 이후에 가장 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장 무난한 회차이긴 합니다. 왜냐면 일단 지난 50회의 경우에는 합격률도 한 40%대고 특히 1급의 합격률이 13%였어. 13%. 정말 역대급으로 최저 기록을 달성했지만 반대로 51회의 경우에는 합격률도 70% 이상을 달성했고 특히 1급의 합격률도 40% 이상을 육박할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합격률보다는 대체로 이게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를 채점하려면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보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공부를 하면 개념 이론 교재가 있잖아요. 이 이론 교재 외에 그 기출만의 그런 키워드 아니면 기출만의 유형을 자주 내냐 아니면 신유형의 출제율이 높았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번 50일의 경우에는 그런 기출만의 키워드가 아니라 개념 교재만 충실히 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고 솔직히 50일에는 신유형이라고 할 유형이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한 문제도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지금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거 다 뒤져봤을 때 이거는 예전 기출에서 다 나왔던 것만 냈어요. 그래서 딱히 뭐라 신유형이 할 게 없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를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52에는 솔직히 이거보단 무조건 어렵게 낼 것 같아요. 아마 신유형의 출제율도 높아지고 그런 기출만의 좀 어려운 키워드의 출제율도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52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전 기출까지 잘 뒤져가지고 좀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50일의 난이도는 좀 다시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그러면 문제 해설하면서 이번 회차에서 주목하면 좋을 키워드 3가지를 제가 문제를 통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그러면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게 기본적인 키워드고요. 여기 또 좀 특이한 게 덧무늬 독이랑 흙으로 빚은 사람 얼굴상이라는 독특한 키워드가 있었지만 갈돌과 갈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신석기 시대란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솔직히 키워드가 신석기 시대가 조금 그런 게 많아요. 뭔가 조개 가면이라던가 아니면 여성이 임신한 것 같은 그런 조각상 그런 뭔가 좀 장식품 같은 종류가 많거든요. 아무튼 1번 가라파키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맞죠?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원시적인 의류 생활을 시작했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이거는 구석기. 3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청동기. 그래서 틀리고요. 4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거푸집만 보면은 청동기, 철기 다 가능한데 세형 동검이 언급됐으니까 사실상 철기 시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쟁기, 쇠쇠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말 그대로 철제 농기구 나왔으니까 이것도 철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거 주목하면 좋아요. 이게 선사시대를 내면은 보통 그 이후로 고대 철기국가 유형이나 고조선 유형을 내는데 이런 중국 지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은 대체로 부여 아니면 고구려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 그 중국 지역이랑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 크게 이 부여랑 고구려밖에 없거든요. 대충 한반도가 대충 이렇게 있다 치면은 한 부여가 여기 있고 고구려 여기 있다 보니까 중국 지역이랑 연결되는 게 좀 많은 게 부여랑 고구려인데 힌트 더 찾아보면은 이건 모른다 치더라도 사출도 지방 관할구획 그리고 순장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시된 국가는 부여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봐야죠. 1번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맞죠? 문제 제시된 국가의 제천 행사.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정답 1번이고요. 2번 신지, 읍차라고 불린 지배자가 있었다. 이거는 사만. 3번 제사당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똑같이 사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만 안개할 때 이게 고구려 같은 강대한 국가랑 뭐니까 신이 나서 뭐 차도 사고 소도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시킵니다. 4번 대가들이 사다,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이거는 고구려. 5번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변상하였다. 이거는 동해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한번 밑줄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50일에 전화할 때 이 사료를 꺼내왔는데 이게 딱 나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일단 봐봐요. 시는 덕업이 날로 세워진다는 뜻이고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으로 이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신이랑 라를 먹어서 신라를 이 문제 제시된 국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국호를 신라라고 정했고 또한 여기서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린다. 그러니까 왕의 칭호를 사용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증왕이죠. 그러니까 신라 국호랑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게 힌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라의 경우에는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리깐 그리고 왕의 칭호인데 그걸 최종적으로 다 시행한 게 지증왕이에요. 그래서 사료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래도 다른 사료에 비하면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1번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거는 바풍왕. 2번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맞죠? 이건 특히 그 독도 유형에서 그 독도가 우리나라 영유권이 증거로서도 활용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거는 진흥왕. 금관가야는 버풍왕, 대가야는 진흥왕. 4번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진흥시켰다. 이거는 신문왕. 5번 자장의 건의로 황용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선덕여왕. 참고로 황용사 자체만 나오면 진흥왕인데 황용사 구축 목탑이면 선덕여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4번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제51회 예상 문제 빈출 적중 문제였어요. 이게 왜냐면 한능검에서 제가 이제 좀 총평으로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한능검은 최근 역사적 이슈를 좋아해요. 그게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게 있냐면 크게 조금 여기다 적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세계문화유산. 그러니까 최근에 원래 그 연등에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가지고 그 아마 연등회가 나올 것 같았는데 이번엔 안 나왔어요. 아마 이후에 잘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몇몇 주년. 그러니까 뭐 50주년, 100주년 이런 걸 관련된 사례도 나오고 최근 뉴스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거. 최근 50회 정도에서는 그 가야 발굴 사업 관련된 그런 보물 문화유산 지정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선 이걸 활용해가지고 여기 잘 보시면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 제가 이걸 집어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문제 제시된 무덤이 1971년에 발굴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알았다면 정말 쉬웠는데 만약 몰랐다면 일단 백제의 고분 이게 힌트고 두 번째로 이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거 잘 보면 그 동아시아 문화 교류한데 이게 왜냐면 이 문제에 제시된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힌트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 문제에 제시된 이 진묘수란 거는 이 문제에 제시된 무덤의 그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세운 거거든요. 이 힌트들을 모두 합쳤을 때 이거는 무령 왕릉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나마 고대사에서 어렵게 내려고 했는데 이게 딱 걸려버렸죠 저한테. 아무튼 간에 1번 서울 서총동 고분군에 위치한다. 이거는 돌무지 무덤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백제의 초기 무덤이어가지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돌무지 무덤 틀리고요. 2번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 이거는 말 그대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나무 꽉이 있다면 그 다음에 여기 돌로 이런 식으로 무덤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무덤을 쌓은 거예요. 이게 돌무지 덧날 무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도굴이 잘 안됩니다. 틀렸고요. 3번 국보로 지정된 금동대양로가 출토되었다. 이거는 능산이 고분군이에요. 참고로 이 문제 제시된 무령왕릉은 송산리 고분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금도대양로는 능산리 고분군, 무령왕릉은 송산리 고분군. 4번 무덤의 돌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기의 무덤 양식이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김유신능을 들 수 있어요. 김유신능 틀렸고 5번 중국 남조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하였다. 정답이에요. 아까 제가 중국 남조 얘기했죠.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다.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어서 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딱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유형. 이 삼국시대 통일 유형에서는 크게 5가지 외워라. 백제가 멸망했고
그리고 백제의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의 인물로는 흑치상지, 도침, 복심이 있다. 참고로 이거는 황산벌 전투를 계기로 멸망했고, 두 번째 고구려가 멸망. 이거는 평양성 전투. 이 평양성 전투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371년에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에게 멸망한 371년, 그리고 이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의 전투, 그리고 임진왜란 시기에 평양성 도명연합군의 전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인데요. 그리고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의 사례로는 고현무, 건모잠, 그리고 안승, 이 인물도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로 나당 전쟁 끝나고 삼국 통일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키워드 들어가면 건모잠 나왔네요. 끝났어요. 건모잠 나왔으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고현무, 건모잠, 안승, 고구려 부흥 운동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부흥 운동의 키워드 찾으면 되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매소성 전투는 마지막 나당 전쟁 시기고, 평양성 전투가 고구려 멸망이니까 매소성 전투랑 고구려 멸망 사이인 여시기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부흥 운동을 낸 문제가 이 포인트였어요. 이 유형은 되게 자주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잡아서 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6번. 밑줄은 대사에 활동으로 오는 거 얘기했는데, 이 키워드가 여기서 대놓고 줬네요. 부석사부터. 그리고 당나라에 유학했다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키워드가 딱 두 개예요. 부석사랑 당나라 유학했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의상이란 거 알 수 있어요. 해풍선 이거 좀 사찰 같은 거 나중에 가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외워요? 제가 조금 힌트 드릴게요. 삼국시대, 그러니까 좀 통일신라까지 연결해서 신라 또는 통일신라의 승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사찰을 실질적으로 힌트를 준다. 의상이 거의 실질적이에요. 거의 95%예요. 그럼 다른 승려들은 사찰 안 만들었어요? 물론 원유라던가 이런 승려도 사찰이 있긴 있는데, 한능검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찰을 힌트로 준다. 통일신라 시기 또는 신라 시기 한정에서는 의상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꼼수로 가져가면 좋아요. 아무튼 1번.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각간이라는 그런 칭호가 있었던 위홍이랑 대구화상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인물도 중요한데, 그 진성여왕의 키워드로도 잘 나오다 보니까 꼭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2번. 무예가르시어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원효죠 이건. 왜냐? 불교 대중화 나왔다. 대체로 원효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틀렸고요. 아무튼 3번.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 이거는 왕광. 4번. 화엄승 법계도를 지어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화엄사상을 정리한 거는 의상이죠. 왜냐하면 이 당나라 유학해가지고 이 화엄종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건 그런 화엄사상을 정리한 일종의 시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인도와 중앙아시아 다녀와서 왕후 천축국전을 남겼다. 이거는 해초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서 신라 또는 통일신라랑 관련된 승려가 거의 모두 나와가지고 이걸 통해서 좀 복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7번. 가시기 있어도 사실로 오는 거 얘기했는데, 아마 이 문제 제가 보기엔 좀 헷갈리신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쉽게 접근한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좌측의 사료. 김원창이 일단 김원창이 나오는 거는 헌덕왕 시기예요. 헌덕왕 822년. 그리고 시무 10절 바친 채치원, 그리고 문제 제시된 왕처럼 보이는 인물이 여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진성여왕 시기에 채치원이 시무 10조를 바쳤다는 건데, 잘 봐봐요. 이제부터 왜 이 문제가 좀 헷갈렸냐면,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나온 2번이에요. 원종과 애너가 사벌주에서 봉기했다는데 이게 889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왕 시기 키워드가 이거 시무 10조도 있고 이것도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렵게 접근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헌덕왕, 진성여왕 공통적으로 통일신라 하대예요. 제가 통일신라 하대는 780년 이후를 기준 잡는데, 가령 문제 흐름에서 특정 시기 이후, 그러니까 통일신라 한 중대쯤 주고서 그 이후의 키워드, 아니면 통일신라 하대의 사례만 줬다. 그러면 정답에서도 통일신라 하대의 사례를 찍으면 답이 됩니다. 제가 이거 전화제 때도 강조했어요. 그냥 통일신라 하대 키워드 찍으라. 이번에도 그대로 적중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너무 연도로 접근하지 마세요. 왜 이 두 개 줘가지고 시기를 제시했냐? 통일신라 하대 키워드 찾으세요. 그게 요점이에요.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셨어야 됩니다. 아무튼 1번 2차 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거는 버풍왕식인데 이건 거의 6세기 초반쯤이라 틀렸고요. 3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신문왕식인데 거의 7세기 후반 한 687에서 689년쯤이라 틀렸고요. 4번 거칠부가 왕명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엔 진흥왕인데 똑같이 6세기라 안 맞고요. 5번 최고 지배자의 칭호가 마리간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내무랑인데 거의 한 4세기에서 5세기쯤 그때쯤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1번, 4번, 5번은 다 통일신라 이전이고 3번이 그나마 헷갈릴만 했지만 나머지 키워드가 너무 통일신라 하드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걸 찍는 게 맞았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어서 8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재밌는 게 하마 이게 저도 좀 사실 까먹었는데 이게 아마 이 문제 제시된 국가의 한 후반기 왕이거든요. 한 10 몇 대? 그때쯤 왕인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이걸 줬거든요. 해동성국. 이거 나왔으면 딱 알아야 돼요. 발에. 정답 문제 키워드가 정말 쉬웠어요. 그러니까 하마만 봤을 때는 이게 아마 대야진이었나 대이진이었나 그 왕의 연호를 또 기억하는데 제가 아마 이거를 몰랐더라도 이 해동성국이란 키워드를 쉽게 주는 게 한능검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키워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정말 쉽게 주는 게 한능검이다 보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1번 구서당 십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의 군대. 참고로 이 해동성국이란 건 문제 제시된 국가의 선왕 시기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왕 시기의 국가의 별명. 아무튼 2번 성균관을 설치하여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다. 이거는 조선. 3번 오경 15부 62조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다. 맞아요? 이거 정답이에요. 이 선왕 시기에 만든 지방행정제도. 이게 최근 심화편 넘어온 이후로는 뭐 무왕, 문왕, 선왕의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몰라도 그냥 발의 그냥 전반적인 특징을 내는 경향이 더 강해가지고 이거는 뭐 무왕이다, 문왕이다. 나올진 모르겠는데 엄청 꼼꼼하게 외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아무튼 4번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똑같이 통일신라라 안 맞고요. 5번 내신자평, 위사자평 등 6자평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게 뭐냐면 백제의 그 고이왕과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고이왕. 그러니까 내신자평이란 거는 말 그대로 왕명 출납을 담당한 거고, 여기서 위사다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좀 국왕 호위 같은 거? 약간 그 조선 정조식의 그런 장용령 그런 느낌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까지 솔직히 몰라도 되는데 그냥 백제 시대 고이왕 때 마련했다. 그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9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제가 문화유산 유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거 외우라고 해요. 일단 지역 전라북도 이 쌍만 보고서도 솔직히 풀 수 있었는데, 그거 몰랐다면은 현존하는 삼국시대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목탑 양식을 반영하여 건립되었으며, 여기서 사리 봉영기의 기록,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문화유산에서 사리 장원구가 발견됐거든요.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시된 문화유산은 미륵사지 석탑인 걸 알 수 있어요. 지역이랑 그런 목탑 양식을 반영했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탑을 외우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만든 그 문화유산 유형 공략법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럼 차례대로 분석드리면 1번 이거 같은 경우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충남 부여지역에 위치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목탑 양식이 어느 정도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이건 다보탑, 통일신라 시기에 만든 탑이고 다보 열애를 형상화한 게 특징이죠. 틀렸고요. 3번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들 때는 원래 이게 복원본으로 낸다 얘기했었는데 또 다시 이게 뭔가 좀 훼손된 상태로 다시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륵사 석탑의 경우에는 훼손된 그런 상태랑 그 복원된 상태를 모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복원본만 내다가 또 지금 훼손된 상태를 내가지고 저도 당황했는데 아무튼 간에 둘 다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이거는 영광탑이에요. 영광탑. 발의 영광탑으로서 그 발해 지역에서 발견된 유일한 벽돌탑, 전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5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는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조선이 아니라 그 고려 시대 때 만든 탑인데 고려 시대 때 만든 탑이지만 앞서 얘기한 그런 정림사지 5층 석탑의 그런 형식과 유사한 탑이라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탑은 답 잘 안 돼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잘 나온 것부터 먼저 공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0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이겠는데 이 문제에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고려가 건국됐어요. 후삼국 시대의 통일 과정 유형이에요. 일단 근데 고려 건국은 936년이 아니라 918년입니다. 그래서 그거 헷갈리면 안 되고 두 번째로 공산전투, 고창전투, 왕건을 중심으로 이 공산전투 때는 패배했지만 나중에 고창전투 가서 승리했다. 927, 930년. 그리고 나중에 원래는 후백제가 강성해졌는데 신검이 그 탈룰라를 해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인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했는데 나중에 이 견훤이 도망가가지고 왕건에게 기순했어요. 우리 아들 신검이 좀 혼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건에게 기순한 걸 보고서 당시에 통일신라의 왕이었던 경순왕도 놀라가지고 왕건에게 기순하면서 통일신라가 멸망했어요. 이때 당시 왕건이 그 경순왕을 그런 경주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했죠. 그래서 김부를 사신관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마지막으로 1, 2천 전투 낸다. 이 큰 흐름을 외워두시면 문제 엔간한 거 풉니다. 그럼 이제 분석 들어가면은 어디 태조를 곡시더미 완치고는 뭐 군신 일을 했다는데 이거 버리고 일단 사람을 시켜달라면 왕공께서 이미 의로운 깃발을 들어 올렸다면서 궁예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미복 차림에 북물 빠져나갔다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왕공이라는 거는 왕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료에서는 왕건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줘요. 그래서 이런 맥락 보고서 대충 왕건인가? 이렇게 추론해야 되고 궁예가 도망갔다. 가의 사료는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왕건이 당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궁예를 쫓아냈다는 게 가의 사료의 맥락이고요. 견훤이 막내 아들 능혜와 딸 애처 고비 등과 더불어 나주로 달아서 입조를 요청해가지고 당시에 이 맥락 자체가 뭐냐면 견훤이 도망가가지고 나주 지역에서 뭔가 입조를 요청했다는 거는 견훤이 왕건에게 기순해가지고 우리 신검이 좀 혼내주고 저 좀 챙겨주세요 했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견훤의 왕건 기순, 그러니까 935년 6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료의 맥락이 쉬운 건 아닌데 이거 보고서 대충 이 시점을 말한 거였구나. 여러분들 이런 사료를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맥락에서 고려 건국 나왔고 견훤의 기준이 나왔으니까 대충 뭐 공산전투 아니면 고창전투 다 나올 확률이 거의 90%예요. 1번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이거는 900년. 그래서 문제 제시된 시점보다 이전이고요. 2번 김웅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거는 신문왕 시기 681년인데 아무튼 이전이라 안 맞고요. 3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이거 좀 키워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흥덕왕시기에요. 흥덕왕 828년인데 아무튼 간에 통일신라 하대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요. 4번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잘 봐봐요. 공산전투 여기있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신검이 1, 2천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제가 이 유형에서 가장 마지막에는 1, 2천 전투 넣으라고 했죠. 당연히 맨 뒤입니다. 936년.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다음 군사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이것만 기억해요. 중방과 이군 6위. 여기에 문제 제시된 중방이란 거는 문제 제시된 시기에 그런 무신들의 합자 기구이고, 이거는 일종의 중앙군이에요. 중앙군.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중방과 이군 6위를 통해가지고 문제 제시된 국가가 고려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방과 이 중앙군이 언급된 고려시대랑 관련된 키워드 찾으면 되는데, 1번 중정대를 두어 관리를 감찰하였다. 이거는 발해예요. 그런 감찰기구의 경우에는 그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뭐 중서문화성의 낭사랑 어사대를 얘기할 수 있고, 뭐 조선시대의 경우는 사헌부랑 사관원을 언급할 수 있죠. 틀렸고요. 2번 구조 오소경의 지방제도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그래서 틀렸고, 3번 고관들의 합작기구인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맞죠? 문제 제시된 그런 시기에 독자적인 기구로는 이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독서상품과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기의 원성화. 그래서 안 맞고요. 5번 왕족인 부여씨랑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키워드지만 백제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게 좀 외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외워두면 가장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이라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그냥 암기가 중요한 유형이었어요. 자, 이어서 12번 가에 대한 고려 대응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제 예상 문제의 빈출 적중 문제죠. 왜냐하면 이 유형에서는 크게 5가지 다루거든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그래가지고 이 5개의 흐름을 외우고, 특히 거란의 경우에는 뭐 1차 서희, 2차 양규, 그리고 3차 강강찬 외우고, 몽골의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충드리면 1차 박서, 2차랑 5차가 그 김윤우고, 참고로 2차 때는 처인성 전투고 5차 때는 충주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3차 때 가령 뭐 황용사, 구축목탑이 소실되었다던가 그런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란이랑 몽골은 조금 더 꼼꼼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여진만 딱 집어냈거든요. 그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좀 짜릴 텐데, 아무튼 간에 여기 윤관이라던가 동북 구성이란 얘기가 나온 걸 통해 가지고 여기선 여진이란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윤관이 별무만을 만들어가지고 여진족을 몰아낸 뒤에 동북 구성을 축조했거든요. 그럼 찾아보면은 1번 화통도감을 두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최무선이죠. 최무선. 이거는 왜구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2번 박이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박이가 언급되려면 이 시기가 아니라 고려 창왕 시기예요. 왜구랑 관련되면 관련된 건데 아마 답이 된 적은 거의 없긴 해요. 3번 연개소문을 보내어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연개소문이 언급되려면 고구려가 되어죠. 이건 뭐 631년부터 647년인데 아무튼 간에 틀렸고요. 4번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8만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8만 대장경이 언급이 되려면은 이 시기가 아니라 몽골이에요. 몽골. 그 거란 때는 초조대장경, 그 몽골 때는 제도대장경 또는 8만 대장경. 5번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등을 구성된 별무관을 조직하였다. 아까 제가 얘기한 별무관 맞죠? 참고로 신기군은 기병, 신보군은 보병, 항마군은 승병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1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게 중요했어요. 주전도감과 해동통보. 제가 이 고려시대 경제유형은 제가 키워드 한 6개 정도만 외우면은 거의 90% 풀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거의 고려경제는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조금 야매라서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10번 때에서 경제랑 관련된 걸 냈다. 일단 고려시대 경제를 의심해보고, 그러면 6가지 키워드 대입해보면 돼요. 일단 화폐의 경우에는 건원중보, 해동통보, 그리고 활구. 근데 벌써 해동통보가 여기 나왔네요. 그리고 무역항의 경우에는 병난도라던가 아니면 예성강.
이게 나오고, 그리고 경시서 이거를 외우면 거의 90% 풉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병난도 딱 이거. 그럼 정답 4번이에요. 쉽죠? 그래서 고려경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먹고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 2점이면 꿀맛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그것들만 외워주면 좋아요. 한 뭐 목화라던가, 아니면 전시과라던가, 아니면 관형상점. 심화편에선 이거 잘 안 주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3개까지 더 외워두면 엔간한 고려경제 유형은 그냥 순삭합니다. 아무튼 정답 4번이고, 1번 구황차류를 읽고 있는 지방관. 이거는 조선시대 명종 시기에 만들어진 일종의 그런 응급 처치 생활? 그러니까 생활 백서? 좀 이런 책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의 관리. 이거는 신라시대 지증왕과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3번 초량외관에서 인삼을 판매하는 내상. 이거는 조선 후기라서 안 맞고요. 4번 아까 얘기했고, 5번 낙랑군에 수출한 덩이새를 주조하는 장인. 이거는 가야시대의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14번.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걸 기억해두세요. 일단 고려시대의 경우에 지배층의 흐름도 외워두면 좋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호족, 문벌귀족, 그리고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진 사대부가 있는데, 이런 시기형 문제를 주면은 대체로 이 흐름에서 어느 시점을 줬는지 일단 짚고서 들어가야 좀 쉬워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냥 연도암기 되거든요. 그럼 못 풀어요, 문제 쉽게. 그래서 조금 쉽게 접근해보면, 일단 만적 나왔으면 끝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힌트 줄 것도 없거든요. 뭐 여기 뭐 순정이 한충유에게 변란해서 뭐 최충원에게 알려가지고 만적 등 뭐 체포해서 강에 던졌다는데, 그냥 사실 만적만 보고도 이건 뭔지 알아요. 만적의 난인걸요. 그래서 되게 쉬웠어요. 뭐 조금 더 힌트 주면은 뭐 최충원이라는 그런 무신 집권자도 있고, 이 순정이라는 인물이 어떤 그 자기 주인에게 고발해가지고 이 만적의 난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했다. 이게 맥락인데, 당시에 그런 노비들도 그런, 당시 정말 이음희 같은 인물들도 그런 뭔가 집권자가 되는데 우리라고 못하겠냐 하는 게 만적의 난이거든요. 그래서 무신정권 시기에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고르는 건데, 이 유형에서는 만약 다 못 고르겠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답 선지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제시된 시점이 있고, 그리고 정답 선지가 돼야 문제 제시된 시점 이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무조건 다 이전이어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문벌귀족 시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1126년쯤부터 1135년쯤이라 당연히 이전이라 안 맞고요. 문벌귀족 시기. 2번 쌍기가 과거제의 시행을 건의하였다. 이거는 광종 시기잖아요. 광종. 이거는 거의 10세기여가지고 한 호족이랑 연결된 시기라 안 맞고요. 3번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똑같이 문벌귀족 시기예요. 이것도 1126년이라 안 맞습니다. 참고로 이거 26년이 아니라 28년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거 26년이 아니라 28년입니다. 아무튼 1126년이라 안 맞고요. 4번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하였다.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이거 1170년 무신정변이거든요. 근데 최충원 정권이 나오려면은 정중부보다는 이후에 즉위했기 때문에 이전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 5번 최후가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이거 솔직히 연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25년인데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신정권 시기다, 딱 3가지만 외웁시다. 이 시기에는 정중부, 그리고 최충원, 최후, 이 흐름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정중부는 최충원보다 이전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보통 무신정권 집권자 내면은 이 셋 중심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정중부의 경우에는 뭐 망이망소의 난, 아니면 무신정변, 최충원의 경우에는 뭐 봉사십조, 아니면 교정도감 설치, 그리고 최후의 경우에는 광화천도랑 여기 나온 정방. 이 정도 외우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해 두시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은근 최충원과 최후 정권 사이에 그런 순서도 잘 물어봐가지고 꼭 기억해 두세요.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어서 15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오랜만에 볼 거거든요. 근데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황산대첩. 그거 알았으면 끝났어요.
황산대첩과 관련된 건 이성계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아까 언급했던 이 순서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번에 왜구를 낸 거예요. 왜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렸으면 솔직히 이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세부적인 키워드를 잘 암기를 못해서 헷갈리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거예요. 뭐냐면 크게 최무선과 최영과 이성계가 있거든요. 최무선의 경우에는 진포대첩.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데 아마 대부분 헷갈려가지고 최영의 홍산대첩과 이성계의 황산대첩을 헷갈렸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거 그냥 좀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성계는 나중에 조선의 왕이 됐으니까 약간 좀 황제의 느낌 생각해가지고 좀 그렇게 구별하거든요. 이성계는 나중에 왕이 될 상이로다. 그래서 조금 황제 느낌 나는 그 단어로 구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별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마 개념을 조금 꼼꼼히 안 공부했으면 이거 헷갈리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1번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거는 아까 언급한 김윤우라서 안 맞고요. 2번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하였다. 이거는 강조예요. 강조. 이게 강조의 정변이라고 1909년에 발생했는데 이걸 계기로 그 2차 거란 침입이 발생했죠. 참고로 이 처인성 전투는 몽골 2차 침입 때고요. 3번 위아도를 세군하여 최영을 제거하였다. 맞죠? 당시에 그 사불간으로 내세워가지고 회군한 뒤에 개경에 있는 최영과 대립했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아까 얘기한 이 최충원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 교정별감이란 거는 교정도감의 수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충원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은근 자주 나와요. 5번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서 개혁을 이끌었다. 이거는 신돈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가 중요했어요. 자, 이어서 16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것도 제 승려 공략 유형 영상을 봤으면 좀 쉬웠을 텐데 일단 여기 나온 이 보조국사란 키워드랑 도노점수가 나왔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진울이에요. 왜냐하면 의천의 경우에는 대각국사랑 교간점수가 나오고 진울의 경우에는 이 보조국사, 수선사, 송강사, 도노점수 그리고 정의 쌍수 또는 정의 결사가 나옵니다. 만약 이거 헷갈리면 제 승려 유형 공략법 보시는 걸 참고 권장드려요. 아무튼 1번 화환기를 지어 국왕에게 바쳤다. 이거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설총이에요. 당시에 예쁜 꽃이랑 할미꽃을 들어가지고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 하라고 설총이 신문왕에게 건의한 사례예요. 2번 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 통합에 힘썼다. 이거는 의천이라 안 맞습니다. 문제 제시된 진울은 천태종이 아니라 조계종을 개창했습니다. 3번 정예결사를 통해 불교 개혁에 앞장섰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승려가 그런 뭔가 이끈 불교 개혁운동. 정답 3번이고요. 4번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제창하였다. 이거는 해심이에요. 해심. 그래서 안 맞고요. 5번 불교 관련 설화 중심으로 상국유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일언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 승려 유형의 경우에는 의천이랑 진울의 출제율이 제일 높고 가끔씩 요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셋 중심으로 먼저 구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17번 밑줄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키워드가 되게 쉬웠던 게 이승유가 뭘 지었는지 알면 풀고 그리고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등하게 서술한 이승유가 지은 이 책은 제왕운기예요. 최근에 삼국유사라던가 아니면 동명왕편이라던가 삼국사기 이런 것만 쭉 나오다가 제왕운기가 오랜만에 나왔지만 이승유란 키워드가 너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1번 남북국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건 바래고 이 문제 제시된 제왕운기도 고도선이랑 발해의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남북국이란 용어를 쓴 거는 이 책이 아니라 발해고 유득공의 발해고다. 주목하실 필요 있습니다. 2번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이거는 조선왕조실록. 사초와 시정기란 거는 이 실록을 만들기 위해 만든 그런 임시 기록물 같은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3번 단군의 고도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맞아요. 고도선과 발해 이야기 있어요. 참고로 고도선 이야기가 언급된 거는 추가적으로 삼국 유사도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흥덕사가 언급되는 거는 직지
십지 요절입니다. 직지 심체 요절. 아무튼 5번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을 했다. 이 유교사관에 입각한 인물은 김보식이므로 그거를 바탕으로 기전체로 서술한 거는 삼국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형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명한편을 외우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인물 넣어놓고 어떤 역사를 다뤘는지 그거를 중심적으로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가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번 기출의 대표적인 통합사 유형이거든요. 뭐 인물로 보는 고려의 성리학이라고 냈는데, 이 문제도 다행히 제가 만든 예상문제 영상에서 딱 적중했어요. 한 키워드가. 그럼 뭐 차례대로 분석하면 되니까 한번 접근해보죠. 1번 봉사십조를 올려 시정개혁을 제안하였다. 이건 아까 언급했듯이 최충원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당시 그 고려시대 명종에게 올렸어요. 2번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게 적중했어요. 이재현 만권당이 딱 적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재현은 그 고려시대 충선왕 시기의 그런 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인물은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뭔가 만권의 책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구제학당을 세워 유학교육에 힘썼다. 이거는 최충이라 안 맞고요 4번 경제분감을 저술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문제 제시된 정도전이라 안 맞습니다. 뭐 정도전이 또 저술한 책으로는 뭐 조선 경국전 이런 것도 있죠. 5번 그리고 불시잡변도 있습니다. 불시잡변. 5번 성악십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이거는 이황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통합사 유형이라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냥 각 인물의 그런 업적을 다른 기출처럼 그것만 잘 분석하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기 있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19번 밑줄근 왕의 제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 이거 주목해야 돼요. 육조 직계제가 부활하였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강력한 육조 직계제가 시행된다는 거는 뭔가 이 문제 제시된 왕 이전에 육조 직계제가 시행했었는데 이 문제 제시된 왕 시기에 다시 시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육조 직계제를 언급할 수 있는 왕은 이 시기 한정에서 태종과 세조가 있어요. 특히 여기 언급된 계유년에 황보인 등을 제거했다는 1453년에 발생한 계유 정난까지 생각해가지고 세조라는 것을 추론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1번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그니까 육조 직계제만 보고서 그냥 육조 직계제 무조건 태종인가?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맥락을 유추해서 보셔야 합니다. 2번 조의제문이 발달이 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무오사화가 발생한 걸 왕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산군인 걸 알 수 있죠. 이때 무오사화랑 갑자사화가 발생했고 3번 통치체제 정비하기 위해 대전 회통이 편찬되었다. 이거 조금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인데 흥선대원군 시기로 하고 봐야 돼요. 그니까 경국대전 성종, 그 속대전 영조, 대전 통편 정조, 그리고 대전 회통이 흥선 대원군입니다. 4번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약조가 체결되었다. 이거는 세종 시기 1433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현직 관리에게만 수도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맞죠. 이 제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세 가지로 외워두면 좋은데, 과전법은 그 1391년에 고려 공양왕 시기에 시행되었고, 직전법은 세조, 그리고 관리가 거두어서 관리가 지급하는 관수 간급제는 성종 시기에 시행됐다. 이것까지 같이 외워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20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재미있는 게 국보이고 특히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됐어요. 이게 지금 조선시대쯤이라고 생각했을 때 세계 기록 유산 등재된 게 엄청나게 막 많진 않거든요. 그래도 기출에 출제할 게 뭐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특히 조선시대면 그래도 좀 압축이 되는데 잘 봐봐요.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여기 언급된 승지라던가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이 언급됐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가 승정원인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정원에 대한 기록인 일기, 승정원 일기다.
이거는 기록유산 모르더라도 이 조선시대 왕명출납이라던가 승지만 보고서 아 승정과 관련된 일기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래도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선 이런 것도 봐두면 좋습니다. 아무튼 1번 비국 등록이라고 불렸다. 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이거 비변사 얘기예요. 비변사 얘기. 그냥 비변사의 그런 업무 같은 거, 동정 같은 거 그런 걸 기록한 기록유산이에요. 틀렸고요. 2번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작성하였다. 맞죠? 당시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게 언급되려면 세가, 지, 열전이란 거는 기전체인데 문제에 제시된 기록물은 편년체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틀렸고요. 4번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죠. 틀렸고 5번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는 조년각 일기인데 이거를 발전시켜가지고 만든 건 일성록입니다. 일성록.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21번. 그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조금 잘 분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이해하세요. 일단 교활한 아전이 여러가지 패단을 일으키는 것은 수령이 듣고 보는 것으로 다 감찰할 수 없으니까 중앙의 경제소와 지방의 이게 서로 들은 대로 규찰하여 교활한 아전을 억제시킨다는데 항상 풍토를 유지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 조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중앙이랑 지방으로 구별을 좀 시켜드리면 일단 그런 아전이란 건 뭔가 일종의 지방의 관리인데 그러니까 중앙에서 야 이 지방으로 니 가서 뭔가 관리를 파견해요. 가서 일해 했는데 얘가 여기 와가지고 깽판 쳐요. 깽판 치면은 지방에서 이 관리가 일을 잘하는지 자치적으로 그거를 관리하고 향촌의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향소라는 기구에 만들어가지고 향촌의 자치와 그런 풍속 교정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중앙에서 생각보다 좋은 관리를 보내줬는데 이 유향소가 너무 권력이 높아지면 일을 잘했었는데도 약간 좀 지방에서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쟤 일 잘하는데 야 니 생각보다 일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거들먹거릴까봐 또 중앙에서 얘네가 너무 커지면 좀 사람 막 보내도 막 진짜 말 제대로 안 들을까 싶어가지고 그거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소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조금 쉽게 말해서 중앙에서 나쁜 관리를 보내서 만약 깽판 치면은 그거를 막고 지방의 그런 자치를 지키기 위해서 유향소가 활동을 하지만 이 유향소가 혹시라도 깽판을 칠까봐 이 중앙에서 또 경제소를 통해 가지고 이 유향소를 견제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방의 자치를 완벽하게 이렇게 뭔가 좀 로테이션 방식으로 좀 서로 관리해주면 잘 될 거다. 이게 사료의 맥락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지방 자치 유지하고 경제소 언급된다. 유향소의 확률이 높다. 그냥 그런 식으로 암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번 자수와 별감을 선별하여 운영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에 제시된 그런 유향소의 대표적인 그런 직책 같은 거거든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이거는 수령. 3번 오품이와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이거는 사헌부랑 사관원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사헌부를 내려고 이 키워드를 많이 내긴 해요. 4번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권위로 혁파하였다. 이거는 소격서죠. 소격서. 조광조 대표적인 키워드로도 잘 나와요. 5번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지방관리라기보다는 향교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2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자운서원이 나왔어요. 이게 다른 인물이 헷갈릴 수 있는데 힌트 일단 더 드리면 일단 이 성악지벼랑 해주향약이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키워드를 합치면은 2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키워드를 그냥 분석을 그냥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 황의 경우에는 키워드가 도산서원이랑 성학, 십도랑 그리고 예안향약 나오거든요. 예안향약.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이황과 이의 키워드를 잘 구별했으면 쉬웠고, 아니었으면 제가 봤을 때 다행히 이황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없었는데 헷갈리면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기본적인 키워드 암기를 잘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점수 갈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번 불시작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이거는 정도전. 제가 뭔가 이러니까 다 안 어렵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번에는 그냥 진짜 키워드 암기, 그냥 기본 개념을 잘 이해했냐 못했냐, 그걸 여러분들이 짚어 삼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그런 꼼꼼함이 없었구나. 솔직히 그거에서 이번에는 고득점과 아닌 사람의 그런 합격률이 갈렸을 것 같습니다. 2번 노론 영수로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노론 영수가 나오려면 송시열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거는 정제도. 4번 북한산비가 진우황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이거는 김정희라 틀리고요. 5번 다양한 개혁 방안을 담은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인물의 대표적인 그런 개혁 방안 서적.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랑 여기 나온 키워드 통해서 이왕은 이런 키워드 있고 이는 이런 키워드 있다. 잘 구별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23번 다음 가상 뉴스 이후에 전개된 상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이 평양성 전투가 여기 또 나왔네요. 조명연합군 평양성을 탈환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얘기는 임진왜란이에요. 이번 임진왜란 유형의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예상 문제랑 그 전야제에서 딱 적중했었는데, 그것만 외우면 돼요. 임진왜란 유형은 크게 5가지 흐름을 외워라. 첫 번째, 패배의 연속. 패배의 연속의 사례로는 부산진, 동래성, 탄금대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해전, 그러니까 해전의 승리. 첫 번째 사례로는 오포해전을 주고,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을 주고, 그 다음으로 육지전의 승리를 다룬다. 육지전의 승리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만 외워라. 진주대첩, 평양성 전투, 그리고 행주 대첩을 넣고 마지막으로 명랑해전과 노량해전 외우면 풀 수 있다. 이 큰 흐름으로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 제시된 시점은 육지전인 걸 알 수 있죠. 1번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야, 육지전 나오자마자 명랑해전. 1번 쉽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2번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라서 안 맞아요. 이건 아까 설명해드렸으니까 패스할게요. 3번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다. 탄금대 전투는 패배 연속이니까 당연히 이전이죠. 틀렸고요. 4번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거는 세종시기. 세종시기는 조선 전기인데 이때는 선조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이라 답이 될 리가 없고요. 5번 배종선이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에서 항전하였다. 이 삼별초가 활동할 시기는 1270년부터 1273년인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흐름 꼭 기억해 두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3회에서 한 번은 꼭 내는 것 같아요, 이 유형을. 자, 이어서 24번 가나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전반부에서 굳이 어려운 문제를 뽑으라면 전 이 문제가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왜냐면 양사가 합계하기를 영창내군 이를 왕유로 옹립하기로 했다는 설이 이미 역적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유일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영창내군이 뭔가 모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걸 건의해가지고 영창내군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다룬, 이거는 개추곡사예요. 개추곡사. 이게 고급 40회에서 나왔던 적은 있던 키워드거든요. 근데 아마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그거 모르겠어, 그러면 영창대군을 사사하고 임목대비를 유폐했다고 하는 광해군을 기억해서 푸는 게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안 풀었으면 이 문제 헷갈렸을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겠어. 근데 영창대군 좀 언급된 거 보니까 광해군 때 아닌가? 이렇게만 접근해서도 잘 푸신 겁니다. 이괄 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가 고에 맞춘 자가 있었는데, 당시 이괄의 아들이 이전을 잡아오라는 명했는데, 이괄이 군형이 있었고, 이괄은 결국 금부수사 등을 죽이고 위협하여 난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이괄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냥 이괄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1624년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광해군 시기랑 인조 시기의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데, 1번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이 도직되었다. 이건 정조시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D고요. 2번 서잉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맞죠? 왜냐하면 이 시기 사이의 문제는 왜 굳이 이 두 시기를 줬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랑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인조 반정이 발생했는데, 당시 인조 반정을 도운 이 이괄이 이등공신의 채봉이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서 이괄의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흐름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예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3번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 이거는 선조 시기라서 안 맞고요. 4번 허적과 윤흥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허적과 윤휴가 언급된 거 보니까 이거는 숙종 시기에 그 경신왕국이어가지고 당연히 이후라서 안 맞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1680년입니다. 5번 자해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현종 시기라 안 맞습니다. 현종의 그 1659년부터 74년까지라 안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 51회 전반부 마지막 문제 25번. 밑줄근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뭐 명릉이라던가 인현 왕후 모르더라도 잘 봐봐요. 아까 언급한 경신왕국이라던가 대동법을 황인도까지 확대 시행했다는 게 그냥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전국. 왜냐면 당시 국경지역 제외하고는 대동법을 거의 여기까지 다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신왕국 보고서 이 환국과 관련된 왕은 숙종이다, 이걸 추론하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환국과 숙종은 한능검에서 너무 잘 연결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이죠. 1번 수도방위를 위하여 금이용을 창설하였다. 맞죠? 이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5군영 완성시켰죠. 참고로 환국이 숙종 시기에만 있는 건 아닌데 한능검에서도 환국을 내면은 한 7, 80% 이상은 숙종 낸 거라 봐도 됩니다. 8, 90% 봐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2번 국가의 통치 규범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이거는 성종이라 틀렸고요. 3번 청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효종이라 틀립니다. 4번 농민들의 군력 부담을 줄이고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영조. 5번 유능한 인재 양성하기 위해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이것도 정조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51회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이후 후반부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